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잘 보이고 행복과 사랑 또한 잘 보여요. 또 그만큼 세상살이가 가볍게 보여서 아픔도 잘 표출하고 행복도 잘 표출하네 내 안에 가둬두고 무거웠던 마음도 경쾌해집니다. 싫은 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싫은 것을 마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 자체에 길이 열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괜찮나무입니다. 가해와 피해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저번 영상에서 인정이 되셨나요? 내가 나에게 가해하고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고 정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 정말 그렇더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이 뭔데? 라는 분들은 아마도 더디실 겁니다. 그저 이론만 채집하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깊이 사유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가해 피해 인정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가 봅시다. 내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었죠. 이 근본적인 모습부터 바라봅시다. 가해 피해를 느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불편스럽고 무언가 거북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살 때 한 가지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가해자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불편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몸을 가진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이 현실에 존재하는 내 존재 자체라고 하는 이 몸 안에 수많은 집단 자아의 발현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자아가 또 어떨 때는 부모의 자아가 갑툭튀하는 또 다른 예시를 한다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다중인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몸 또한 일부분으로서 몸을 포함한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는 전체의 모든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가해, 피해의 포지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던 현실을 살았던 거죠. 물론 당연하고요. 우리가 현실의 내재해 있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의 관념이니까요. 내가 항상 이 몸만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가지 포지션만 인정하게 되죠. 나는 피해자, 이것만 이입이 되고 가해자라는 포지션은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 가해자의 몸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생각까지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둘 중에 하나만 잡고 있어. 그럼 죽을 때까지 한 가지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오실수, 오관념을 가질 수 있는 나는 피해자, 절대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라는 예시로 저번 영상에서 절절히 써봐라.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 막 나를 가해하듯이 써봐라. 이입하기 싫은 것에 내가 싫은 이유를 말하면 이것이 내가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자아의 인정이 되어 표현이 되고 분출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싫다고 하는 표현을 마음껏 쓰다 보면 가해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가해가 된 글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아프고 무너지고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까지 인정할 수 있는 전체의 모습, 관찰자의 시선으로 오갈 수 있거든요. 한 가지의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다각도의 포지션을 다 누리고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으로 무의식이 끝이자 완결이 됩니다.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만약 나는 지금 현실에서 모자람 없이 살아왔는데 항상 배고프게 결핍을 느껴. 그래서 그 결핍으로 식탐이 있어. 그리고 너무 허기져 있어. 그 어떤 과거의 자아가 혹은 선대의 자아가 나의 결핍되어 서러운 마음 찾아와서 바라보고 느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결핍을 버리고 충족감만 원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핍 한번 느껴주면 되는데 그 충족을 집착하고 있으니 계속 찾아오죠.
그렇다고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나 뭐 했나 이런 걸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현실은 아닌데 왜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자꾸 이입되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그저 있는 그대로 내 현실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느껴지는 내면의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의 시간을 매일 훈련하면서 가지게 되면 본능적인 감각, 직감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나한테 학습하고 훈련해서 많이 가지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느끼면 안 돼. 틀을 먼저 정해놓고 나는 우월함을 느끼는 존재지. 난 예쁘고 매력적인 존재지. 능력이 많은 존재지. 이것의 모든 상대적인 것, 양면성 아시죠? 이 모든 것의 상대적, 부정적인 느낌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러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존재인데 몸이라는 의식에 갇힌 고정관념으로 이 몸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반대편을 벌이는 한 가지 포지션만 고집하는 고집쟁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관찰자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써보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가해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나에게 이런 자아도 있다는 것. 이것은 일부분이라는 것. 생전 처음 느꼈을 수도 어렴풋하게 느꼈을 수도 이런 그것을 알아봐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결핍 하나 느껴주면 덧나? 피해 한번 느껴주면 덧나? 내가 가난한 비참함 한번 느껴주면 덧나? 응, 나 덧나. 그래서 싫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고집 부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완결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다 안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자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너 한 면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같은 거라니까? 그럼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데 원인은 이거예요. 느껴주면 덧나? 응, 안 돼, 싫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마음으로 이 나라는 편협하기 그지없었던 한 가지의 자아로 살아왔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이건 역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으로 이게 전체의 시각을 가졌으니 여태까지의 나의 답답함, 무지에 대한 허기, 결핍 등을 느꼈어야 이 영상들도 이 내용들도 와닿을 겁니다. 이 또한 상대성이자 양면성이니까요.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잘 보이고 행복과 사랑 또한 잘 보여요. 또 그만큼 세상살이가 가볍게 보여서 아픔도 잘 표출하고 행복도 잘 표출하네 내 안에 가둬두고 무거웠던 마음도 경쾌해집니다. 싫은 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싫은 것을 마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 자체에 길이 열린 겁니다. 어렸을 때는 싫은 것을 마주할 힘도 없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서 그 두려움이 너무 거대해서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의 의식이 성장할수록 싫은 것을 마주하고 똑바로 응시하면서 정말 내가 이 싫은 것으로 어떠한 성장을 하고자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시각, 관찰자의 시각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가벼워지시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이 되어 무의식의 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영상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좀 더 크고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 수업은 열려 있으니 댓글을 확인하시고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